심장을 멈추고 한다. 죽였다 다시 살리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팀워크가 안 맞고 깨진다? 환자 못 건다는 얘기입니다. 수술실에서 있는 신발도 벗고 그냥 맨발로 서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수많은 피와 오물이 지나간 자리지만 바닥에 찬 기운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으로 수술을 많이 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환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옆을 좀 지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죠. 되게 성격이 좀 나쁜 사람이 많습니다. 지랄 맞죠. 아니 그 라인 뽑을 사람 정질상 예전에 그 20편 했고도 야간 먹어 죽은 사람 있잖아. 심장을 버리는 거잖아. 당연히 마음이 따뜻한 의사여야 환자 마음을 얻을 수 있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 좀 준비해 주세요. 술방 안에 들어있는 그 의료진만 해도 서너 명씩 들어와서 하게 되는데 심장은 세워놓고 수술하기 때문에 뭐 세워라 내워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일정 시간 안에 끝내야 되고 그 시간이 넘어서면 심장 근육이 망가지는 게 이제 점점 위험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끝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장외과 의사들은 지휘해야 되는 인원이나 팀이 더 많습니다.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집도의가 있고 어시스트라고 하는 조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수술은 제일 조수가 이제 전문의일 수도 있고 전공의일 수도 있고 뭐 요즘에는 인원이 없으니 이제 뭐 전문 간호사일 수도 있고 한데 대개 심장 수술은 대개 1조수가 전문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교수가 2명씩 들어갔던 이유가 수술 성적이라든가 이렇게 안정화를 빨리 시키고 싶었어요. 뭐 제가 오퍼레이터로 집도를 할 때는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서로 간의 경험이 같이 공유가 되면서 중간중간에 살짝 놓칠 뻔한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보완이 되고 그러면서 수술 결과가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 그러면은 어떤 교수가 이 집도의가 되고 오퍼레이터가 되던 수술 결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허혈성 심질환이라고 이제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이 굉장히 심하게 생기면서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좌주간지라고 굉장히 중요한 혈관이 굉장히 심하게 막혀 있어서 혈류가 떨어지면서 심장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빠른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바로 좀 긴급하게 수술을 한 케이스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문의들이 많이 들어와서 같이 수술하는 경우가 많아서 서로 이제 배우면서 도움도 드리고 받기도 하고 훨씬 더 안전하죠. 네. 훨씬 안전하죠. 그다음에 수술장을 도와주는 스크럽 너스가 필요하고요. 스크럽 너스는 우리가 수술할 때 보통 기구를 건네주는 역할을 하시지만 심장 수술은 보통 2분이 들어와야 됩니다. 다른 수술은 1명 들어가시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손만 뻗치면은 그 타이밍에 어떤 기구를 내 손에 쥐어줘야 되는지를 아는 스크럽 널스들이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손 뻗치면 무슨 기구가 들어온다는 나도 알고 거기도 알고 그 정도 팀워크가 되면 척하면 척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손끝만 보면 서로 알 수 있을 정도의 팀워크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손기술이나 뭐 그런 거는 뭐 당연하고 뭐 다른 수술 다 어렵고 뭐 약간 차이가 있다면 항상 제가 수술 설명할 때 환자분한테 설명드리는데 유일하게 이 수술은 심장을 멈추고 한다. 다른 수술은 심장을 안 멈추고 하지만 얘는 멈추고 한다는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또 체외순환사라는 점이 필요합니다. 다른 수술에서 없는 체외순환사는 심장이 멎어 있는 동안 바이탈사인, 생체 증후를 관리하고 약을 쓰고 혈압을 조절하고 체액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요. 심장에 있는 순환하고 나온 환자의 정맥혈을 사료를 시켜가지고 그 펌프와
옥시네이터를 통해서 산화기를 통해 가지고 동맥혈로 전환을 시켜서 다시 환자의 대동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이 환자의 심장과 폐를 멈추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대신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심장 수술하는 동안 환자의 바이탈을 저희가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치과 의사는 결국 뭐 수술 전후에 뭐 환자의 바이탈을 관리하기도 하지만 마취를 정확히 유지해 주시고 심장 수술 마취는 다른 일반 마취랑은 완전히 다른 마취예요. 체외 펌프가 돌아간다는 거 의미는 뭐냐면 폐혈증을 만든다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펌프가 돌아가는 순간 폐혈증 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폐혈증이 생긴 걸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거냐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아예 출발선상이 다른 마취예요. 두 번째는 거기에 더해서 심장 자체도 일반 사람과 다르니까 보통은 폐혈증이 있으면 폐혈증만 우리가 컨트롤하면 되는데 심장 수술 환자는 일단 심장도 안 좋은데 폐혈증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마취하는 사람에 비해서 한 3배 정도의 어떤 신경이라든지 신경 쓰인다든지 아니면 지식적인 면이라든지 이게 구비가 되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수술인 거죠. 마취인 거죠. 그 전에 이 사람이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 때 이제 심장병이 있는지 없는지 진단해주는 내과 선생님들, 순환기내과, 심장내과 선생님들, 또 그 심장내과 선생님들이 보시고 이 환자는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그걸 이제 외과 의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고 어제도 그게 이제 방금 하나의 있는 팀이 돼야 이모티콘을 됩니다. 나한테 보여줬는데. 우선 평소 하던 대로 말씀들 좀 하세요. 우리가 갑자기 과목들 해주세요. 이 환자한테 어떻게 수술을 뭘 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수술할 건지에 대한 걸 이런 결정을 환자가 하는데 고민이 그럼 이제 저희는 지금 병원에서 하트 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심장내과 선생님, 외과 의사, 그다음에 영상의 심장 보신 선생님들이 다 한 팀 모여서 한 10명 넘는 그 전문 교수들이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환자 케이스마다. 어쨌든 일주일은 기다려 봅시다. 어쨌든 등록은 하고. 지금 며칠 됐죠? 3일? 목요일날 밤새서 토 이제 4일 좀 기다려봐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수술이 들어가면 심장은 말 그대로 이렇게 하나의 파이버가 아니라 이렇게 스파이럴 형태로 이렇게 짜는 게 그냥 이렇게 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짜게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근육이 이루어져 있고요. 근육의 성분이 다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근육도 위치나 따라서 근육의 양이라든지 파이버 양도 다 다른 것처럼 물론 그거를 뛰게 하는 자극을 주는 신경들이 들어가 있고 신경에 가면 근육이 움직이게 돼 있는 그렇게 특수한 근육으로 되어 있고 물론 심장 전체가 같은 근육이 아니고 부위가마다 다 다른 근육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유체가 흐리게 하고 뒤로 새지 않게 하는 게 밸브거든요. 사람의 심장 안에 4개의 밸브가 들어가 있고 그 망가진 밸브를 이제 수리 또는 아예 치환, 갈아 끼는 거를 이제 우리가 판막 수술인데 이제 완전히 망가져서 수리가 안 되는 경우에 우리가 인공 판막을 넣게 됩니다. 소아 심장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촘촘하게 꼬매시거든요. 왜냐면 그 얇은 실이 엄청나게 강한 힘을 견디기는 그 촘촘한 수가 그 힘을 받쳐주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나가 터져도 나머지가 버텨주는 또 환자마다도 다 똑같은 조직인데 나이나 뭐 석회하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험 있는 서전과 아닌 서전이 이제 이 사람을 얼마나 촘촘하게 꼬매야 되느냐 또 바늘도 다 다른 똑같은 사이즈인데 얼마나 강한 바늘로 할 거냐 얼마나 약한 바늘로 할 거냐 이걸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쓰는 바늘이 결정이 되고 똑같은 수술도 그래서 준비해 주시는 간호사들이 똑같은 사이즈지만 다른 바늘을 준비해 주기도 하고
좀 더 상대적으로 신장 수술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관리하는 게 더 많거든요. 약제 조절 같은 게 이제 또 막 스텐트라든지 아니면은 저희는 심장 판막 같은 게 어쨌든 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피를 묽게 해주는 약들, 위험한 약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간에 음식이랑 상호작용하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도 교육도 해드려야 되고. 이 혈관으로 들어가는 약물, 중요한 약물 들어가는 간이에요. 가래 잘 뱉으시나 보러 왔어. 가래 뭐 양도 괜찮고. 그 사진 한번 저녁 거 찍었어? 저녁에 찍었어요. 식사하실 수 있으면 먹는 것도 드리지. 근데 물을 이제 선망이 심하게 와서 정신과 약도 안 먹겠다고 막 버티시다가 저 간호사 말만 잘 듣는데 지금 이희승 간호사. 그래서 지금 저도 제 말보다는 저 간호사 말을 더 잘 들어서 한 친구한테 이렇게 꽂혀 있거든요. 보통 환자분들이 그분 말만 잘 들어요. 지금 활짝 웃으시잖아요. 저 갔을 때는 이렇게 무표정이시다가 근데 어저께 아침까지만 해도 아드님 왔을 때도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금도 숨 차요, 어머니? 숨 코로 그때 연습시킨 거 있었잖아요. 코로 들여 마시기. 원티 투티. 이따 자이프렉스 드실 때 물 드실 수 있으면 술 직후에는 일단 당일은 피가 일단 많이 나지 않는. 그다음에 혈압 유지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피만 안 나도 우리 수술은 피만 안 나도 일단 하나는 성공. 그다음에 심장 환자들은 혈압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옆에 이제 달린 것들을 강심제라고 코를 얘기하는 이런 걸 얼마나 안 쓰고도 괜찮은지가 되게 중요해요. 왜? 뭐라 그러죠? 네? 아니요, 저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옆에 좀 있어. 활짝 웃으시잖아. 옵티 걸고 좀 올라가는지 좀 보고 ABG에 팔로우 한번 하고 30분만 있다. 알았죠? 오늘 수술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 후에 피 검사 중에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낮아서 이제 그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좀 찾는 게 좀 메인 포커스였던 것 같고 좀 다른 수술에 비해서 이제 그런 환자분 수술 후에 회복되는 과정에 따라서 좀 바이탈이 많이 이제 좀 큰 폭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흔들리는 그 정도가 더 큰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즉각적인 반응이나 이런 케어가 필요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포스트-오피 케어를 좀 봐야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무셔. 깨우지 마. 할머니 아파. 불 좀 꺼드리고 좀 주무시게 하죠. 밤에 그 익스메딘 오늘 걸고 놀핀도 좀 올려드리고 네네. 할머님도 저 불 꺼드리고 나 어차피 병원에 좀 늦게까지 있을 거예요. 10시 전에 찍게 되면 사진 나오면 좀 알려주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모든 집안일이나 뭐 행사에 제대로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요 큰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애가 뒤집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나중에 연수 갔다 오니까 애가 뛰어다니더라고요. 그걸 이제 우리 집사람이나 다 가족들이 해왔었던 거고 아마 정선생도 비슷하고 다 비슷할 거예요. 외과에서 다 그렇게 살았는데 예전에는 저 혼자서 모든 364시간을 저희 병원에 생기는 모든 심정을 저 혼자 몇 년 할 때 있었거든요. 그때는 어디 집에 갈 수도 없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혼자 다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그 이제 일좀 밤에 혼자 있을 때 또 피곤하고 뭐 저녁 먹고 이럴 때 이제 주로 가서 명상을 마음을 가라앉히는 말씀대로 이제 응급 수술이 없는 날이 거의 없는데 불 꺼진 수술실에 들어가고 그 수술실에서 있는 신발도 벗고 그냥 맨발로 서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바닥에 찬 기운이 올라오면 뭔가 이렇게 집중이 좀 더 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수술을 많이 해서 뭐 그럴 때 이제 맨발로 수많은 피와 오물이 지나간 자리지만 검도할 때는 뭐 예전에 걸어서 1, 2km, 2km도 걸어 다니고 뭐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어서 저는 맨발로 이렇게 다니는 게 그렇게 더럽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예전에 많이 했었죠. 근데 요즘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애들 어렸을 때 제대로 가족과 같이 못 있었지만 그거는 우리 후배 선생님들한테 절대 안 시킨다. 하루라도 당직들하고 집에 가서 애들하고 같이 지내고 가족들하고 지낼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라이프 퀄리티가 조금 좀 좋아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 앞에서 사망선언을 운 적이 몇 번 있어요. 네, 중환자실에서. 이제 몇 시 몇 분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설명을 선언하고 그럼 뭐 보호자분들 되게 막 우시죠. 그래서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그런 경우가 최근에 이제 저를 엄청 믿고 따랐던 환자고 그리고 보호자도 너무 오랫동안 잘 알던 분이고 그 사망선언하면서 같이 우니까 아들이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 환자 기억나고요. 젊은 남자인데요. 하여튼 말을 되게 안 듣는 10대 후반의 남자애였는데 살이 너무 쪄가지고 혈압이 너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대동맥이 찢어져갖고 왔어요, 응급실에. 살 좀 빼라. 뭐 거의 이제 남동생처럼 한 7, 8년을 같이 그렇게 뭐 어머님 같이 올 때는 막 얘 좀 혼내달라고 막 저한테 그러시고 그러다가 이제 그 원래 찢어졌던 데는 괜찮은데 밑에 복부 쪽이 더 찢어지면서 얘가 갑자기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와갖고 근데 수술은 이제 뭐 의학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위험성이 좀 높아서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보호자들은 뭐 믿고 하겠다. 근데 심장외과 하는 의사들이 하는 수술 중에는 제일 큰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흉복부 대동맥을 다 갈아야 되니까 몸을 반을 갈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결국은 한 6일, 7일째 정도에 이제 회복을 한 번도 눈을 제대로 못 뜨고 죽었죠. 근데 사망선언할 때 크리스마스 이브 종이 쳤어요. 병원에서 사망선언 하는데 마침 종이 치는 거예요, 되게. 그때도 너무 울어가지고 제가. 하여튼 2번 되게 기억나요. 네. 그렇습니다. CCU 먼저 좀 볼까요? 그 환자만. APTT를 얼마로 보고 있어요? 타겟에? 지금 일단 45에서 나갈게요. 만약에 뭐 균이 나오진 않잖아 지금. 근데 지금 일단 지금 에코플로우를 낮추기는 힘든 지금 환자분 상태인데 그럼 결국 션트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를 봤을 때는 이 환자는 응급실 올 때도 거의 어레스트로 왔죠. 와서 보니까 이제 급성 심근경색에 의해서 심실 중격 사이에 구멍이 이미 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응급수술을 그러니까 심혈관 조영술을 해서 거기서 이제 혈관이 막혀 있는 거 확인하고 그것도 해결했고 하지만 이제 계속 초음파에서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심장 혈압이 유지가 안 돼가지고 그날 저녁에 저희과 이제 김희준 교수가 응급수술을 진행했고요. 그렇게 근육이 한번 심근경색이 오면 주변이 이렇게 두부처럼 이렇게 흐물해지거든요. 꼬매 놔도 또 터지고 이렇게 해서 아마 그거를 이제 다시 들어가서 꼬매야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철망 같은 걸 막아야 되느냐 그걸 지금 상의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저 환자는 회복 찬스가 없을 것 같아서 중환자실 순환기 내과에서 중환자실 전문을 보는 신용훈 교수하고 수술했던 김희준 교수하고 또 제가 뭐 에크모 전체 다 담당하고 있으니까 같이 지금 상의한 상태입니다. 심근경색도 있고 쇼크도 있고 에크모도 달고 있고 아주 중환이죠. 수술이 이 환자 같은 경우 지금 대구 들어가서 펌프 돌리면 뭐 끊길 것 같은데. 그래서 앰뷸런스 한번 검사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추가로 폐동맥 압력 보고 아마 다음 스텝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게 합시다. 네. 한 명 또 있지 않나? 안녕하세요. 많이 아프진 않으시고요. 예. 모형이시라 연락이 잘 안 오네요. 네. 이 시기. 네. 수술하게 되면 제가 할 텐데. 한 번 연락이 왔었는데 되게 상태가 안 좋은 한 8순위, 9순위 다른 데서도 다 이렇게 포기한 되게 안 좋은 심장이라 저희도 안 쓰겠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특히나 우리 거 같은 경우는 환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휴머니티를 가지고 있는 의사가 반드시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환자분들도 믿고 마음 따뜻하게 진료보는 거고. 병원 오시면은 이제 뭐 긴장하시고 이래갖고 그래서 더 나오나? 그때 그렇게 긴장 안 하는데 이제 하도 말은 다들 그렇게 하세요.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교수님 나 여기가 아파. 진짜 나 여기 아파. 알아요. 알아요. 이보다 더 심한 그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고. 어서 오세요. 잘 어떠셨어요? 네. 얼굴 좋으시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환자이 좋으시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옆을 좀 지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사가, 성실한 그런 의사가 좀 되는. 먹는 사람.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시면 안 돼요. 본인이 꼭 알고 계셔야지. 제가 매번 와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되시면 큰일 나요. 지금 규모의 경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도 이 내부에 있는 우리 교수들끼리 여기 정말 몸을 갈아 넣는, 저 오늘도 MRI 찍어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다 있어. 수술도 받고 갈아 넣고 평생을 여기에 바쳐서 살아오고 있는 제 동료들은 정말 이 병원이 잘 되길 원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저희 고대병원 생각합니다. 다른 데랑 좀 달리.